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한때는 이렇게 저희 네 식구가 지지고 보고 함께 살았는데 딸은 일찌감치 자취를 하면서 서울로 올라갔고 하나 남은 아들은 운동선수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벌레를 대부분 싫어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남편이 벌레를 혐오하는 정도는 평범함의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벌레만 봐도 몸이 굳는 사람들, 벌레를 보면 화염 방사기라도 발사하겠다고 싫어하는 사람들, 벌레를 발견하면 자동적으로 비명부터 지르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도 남편의 혐오는 그것보다 더 하거든요. 일단 눈에 보이는 개미, 거미, 바퀴벌레, 진해 등등은 무조건 싫어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사를 총 15.5번을 했다면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충분한 검증을 끝냈는데도 단 한 마리라도 보이면 이사까지 감행을 하는 거예요. 0.5는 이사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벌레 퇴치하는 업체를 불러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가지 않는 것을 포함한 횟수죠. 다들 아실 거예요. 이사를 한번 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이삿짐을 재풀기도 전에 이사를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아무 곳이나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의 요구와 조건에 그대로 적용해서 구르고 구른 집이었으니까요. 일단 초층은 저희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나 중수가 낮은 빌라는 저희대로 가지 않아요. 나무로 된 구옥이나 연식이 좀 된 곳도 가지 않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럼 신축은 가능하지 않나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지어진 지 너무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 중에서 누군가 앞서서 검증을 마쳤을 정도의 깔끔한 아파트, 그것도 10층 이상만 가능한 거죠.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일단 이사하기 전에 집을 둘러볼 때 보통은 불이 잘 나오는지, 변기가 막힘없이 내려가는지, 벽은 단단한지,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 저희는 집을 볼 때 바닥을 설설 기면서 확인을 합니다. 솔직히 이건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살던 분들이 바퀴벌레 트랩을 설치해 놓은 경우 100%에 가깝게 그곳은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싱크대 바로 밑이나 구석진 곳에 트랩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있으면 절대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벌레가 하나도 없는 집을 찾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다못해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놓고 산다고 해도 하수구를 통해서 옆집에 날파리가 날아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현관문을 여닫으면서 모기가 들어오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 남편이 너무나 병적이라는 거예요. 정말이지 결혼 후부터 그놈의 벌레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 제 손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매일 버렸고요. 싱크대 밑에 음식물 받침대 아래 물이 고이지 않게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화장실은 늘 물 청소를 하고 고여있는 부분은 왁스물로 채웠고요. 임신을 했을 때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산 하루 전까지 저는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간은 자식들 키우느라 또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싶어서 싸우는 것도 멈췄고 그러려니 받아줬어요. 하지만 어딘 본틈으로 기어들어온 바퀴벌레 한 마리로 다시 또 이사를 가겠다는 남편 때문에 짐을 싸다가 정말 이대로는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더 늙어서 후후 할머니가 되어서도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내내 이사만 다니겠다 싶었고요. 무엇보다 계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로 쓰면서 계속 이사를 다니는 건데 계약을 채우지도 못하니 고스란히 금전적인 손해까지 봐야 하니까 말입니다. 어쩌면 그 손해만 보아도 못해도 몇천, 아니 적어도 1억은 넘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말이 통하지 않았죠. 당신이 돈을 벌어. 하여 어디서 돈 마이근마다 돈이야. 내가 일해서 벌어온 정당한 돈이야. 내가 손해를 보던 돈으로 구글에 먹던 찜을 쪄먹던 당신이랑 하든 관계없어. 아니 내가 괜히 그래요. 이삿짐 싸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당신은 일 나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풀었다가 쌌다가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또 이사 가겠다고 하니까 미치지. 그러니까 애초에 짐을 안 들이면 되잖아. 오래된 가구도 버려. 저기서 벌레가 얼마나 나오는지 상상이나 해봤어? 플라스틱. 아이 그런 제품으로 바꾸면 무게도 가볍고 벌레도 안 생기잖아. 그놈의 벌레. 전생에 벌레 먹다가 죽은 귀신 붙었어. 싫다는 것도 적당히 안 넘어가지. 세상에 벌레가 없는 곳이 있기는 해. 알아. 그래서 나도 적당히 양보하고 살잖아. 적어도 집이라도 아예 벌레 없이 살고 싶다는 건데 그것도 이해 못해줘? 요즘 들어서 왜 그래? 아이 그 갱년기인가? 아이 그런 시기라도 온 거야? 이 별것도 아닌 별거 아니라고요? 남들은 다들 내 집 마련하고 남이랑 무슨 상관이야? 비교하는 거 아이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야.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 줄 알아요? 언제까지 이럴 건데요? 내가 말했잖아. 아이 벌레가 없는 집은 무슨 수를 써서든 매매할 거라고. 이렇게 계약금 날리면서까지 이사를 다니는데 어느 세월에. 아까도 말했지만 내 돈이야. 왜 내 돈을 당신이 아까워해. 그럼 당신이 이사를 가든가. 짐도 다 풀고 해요. 그걸 내가 왜.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언제 집세 보태라고 했어?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야. 난 돈 벌고 당신은 청소하고 밥하고 내가 밥통이고 청소기지. 당신한테 나는 딱 그거야. 굳이 따지자면 아예 F기와 같은 거지.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아요. 만약에 또 그러면 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이고 외모서 보라. 왜 이혼이라도 하게? 애들도 다 컸겠다. 못할 것도 없지. 뭐 먹고 살라고. 이제까지 10원이나 벌어보긴 했어. 두 팔다리 멀쩡한데 못할 게 어디 있어? 그때 가서 보고. 일단 집 빨리 알아봐. 이번에는 나도 확인할 테니까. 구속 꼼꼼하게 알아봐. 보이러시도 확인해 하고. 알았어? 아내에게 벌레 잡는 약이라고 말하는 방은 남편과 헤어지지 않은 건 솔직히 무서워서였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못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다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저는 평생 일이라곤 집안일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굴도 같고 벌레 타령을 하는 남편의 입에 바퀴벌레를 쑤셔넣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밉기도 했지만 정말로 혼옷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바보처럼 느껴지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생각이 꼬리를 물고 들어가다 보면 항상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좀 이상하고 괴상하긴 해도 바람을 피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닌가. 도박에 중독된 사람보다는 괜찮지 않나. 여자에게 순지가 많은 남편보다는 차라리 하는 생각이었어요. 비교 대상이 워낙에 극단적인 조건들이라 나아 보이는 것도 모르진 않습니다. 더구나 평소에는 거의 입을 닫고 있다가도 벌레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빈정거리고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나쁜 점이고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입에 먼저 오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따금 남편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면 심장이 쿵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까지 받죠. 좀 더 솔직해지면 이혼이 무서워서 예전에는 아이들 핑계라도 댔어요. 주위 친구들이 당장 이혼해.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열을 내면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것처럼 둘러댔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핑계 삼는 대부분은 진짜 아이를 위한 사람이 몇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아이들이 청소에 더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모습이 더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에 아이들을 방패 삼은 것이었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참 못나고 이기적인 부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제 세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저를 보호해주던 좋은 핑계가 사라져서 초조해졌거든요. 그래서 남편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사람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사를 가게 된 거였어요.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벌레에 대한 부분은 일단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우선시 되었고요. 남편의 직장에서 거리나 주차 문제, 방음, 층간소음까지도 알아야 했죠. 아무래도 거리 문제 때문에 그 동네에서 옆 동네, 다시 옆 동네쯤으로 이사를 다녀서 웬만한 곳은 이름만 들어도 상태를 기억할 정도가 되었어요. 심지어 저희 남편의 성격을 알고 계약 부분까지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는 부동산 업자와도 언니 동생으로 지낸 지 7년 정도 이니 말 다 했죠. 또 이번에는 그래도 좀 괜찮다 싶더니 또 이사를 가겠대. 이번에는 원숭까지 높였는데도 소용이 없네요. 죽겠어요 정말. 동생은 볼 때마다 바짝만 나가는 것 같은데 남편 정말 못쓰겠네. 이번에는 대체 뭐 때문에 이사를 간대. 개미, 바퀴, 날파리? 아, 나방파리라고 알아요? 나방 뭐? 참 기가 막혀. 이제는 전문적이네. 그게 뭔데? 언니도 본 적 있을 거요. 왜? 공중화장실 가면 흰 벽에 붙어있는 공중화장실은 이것저것 다 붙어있지. 거미, 모기 뭐든 다. 작은 나방처럼 생겼는데 날개가 하트 모양으로 생겼어요. 검은색에. 아, 나 그거 본 적 있어. 난 큰 날파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맞아요. 제가 본 건 딱 2마리였는데 분명 다 죽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퇴근할 때도 확인해도 없었는데 하필이면 목욕하다가 땀 나온 거 있죠? 이런, 그렇지. 동생 청소하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잖아. 벌레가 일초에 살 수나 있어. 굶어 죽든 같이 비어 죽지. 그런데 하필이면 그 벌레가 서식하는 곳이 하수구래요. 미리 알았으면 하수구 트랩이라도 새 걸로 바꾸는 건데. 아, 그래서 화장실에 보이는 거구나. 네. 왜 하수구 밑에 보면 물 고여 있는 거기에 알을 하는데요. 분명 주기적으로 소독을 했는데도 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작은데 어디로도 못 들어올까. 그래서 그걸로 이사를 가자든 몇 번은 참더니 더는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많이 발전했다. 전에는 한 마리 가지고도 바르르 떨더니. 근데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 지라이도 적당히 떨어야지 예민하다지. 이거 무슨 예민하다는 말로 정리할 수 없을 정도야. 그냥 미친 거야. 병적이긴 하죠. 막막하네요. 이사 가는 거 생각만 해도 싫어요. 이 근방이 닭고기 소고기인데 또 봤자 크게 달라질 건 없어. 아예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 싶기도 해요. 원한다면 나야 방은 보여주지. 근데 계속 이렇게는 못 살아오. 알지? 알아요. 저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려고요. 그래. 또 그러면 화기운을 해버려. 혼자 살아봐야 벌레 소리 안 하지. 그런 남자는 어떤 여자도 못 살아. 그래도 능력이 있어서 여자들이 좋아하긴 할걸요. 능력? 돈 좋지. 근데 요즘은 성격도 본다. 애초에 내 남편은 탈락이야. 옛날에 우리 때는 능력 보고 그저 일 열심히 하고 자식 새끼들 남 굶기면 땡큐지. 요즘 저렇게 하면 이혼당해. 12번도 더 당하지. 그런가? 그래도 청춘이네. 다른 여자가 데려갈까봐 저 난리를 피워도 이혼 못하는 거 아니야. 애들 때문이라고 하더니 뻥인가봐. 없지는 않지만. 근데 동생 남편 돈은 꽤 벌어도 집도 하나 없고 모은 돈도 없잖아. 이사 다니면서 목돈을 모을 틈이 없었으니까요. 그니까 능력도 없는 걸로 치는 게 맞아. 이사 비용으로 전부 날아가는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혼해서 그나마 있는 재산이라도 분해받아야 돼.
아니면 전세가 아니라 나중엔 월세로 살고 노후 대비도 못하게 될걸. 확실히 문제가 많긴 했어요. 가장 염려되는 건 자식들이 결혼할 때 얼마 정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럴 돈은 뭘 겨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끝이라는 식으로 늘 대화를 끊어버리고 말지만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부모가 도와야죠. 특히나 요즘처럼 둘이 벌어도 빠듯한 세대는 더욱 그렇고요. 헌데 매번 이런 식으로 이사를 가고 계약 파기로 인한 부분에 손해를 내고야 하니 남편이 돈을 꽤 버는 편인데도 돈을 모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저희의 노후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확신까지 가져왔어요. 더구나 남편이 퇴직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가니 불안함은 더해갔고 벌레에 관한 남편의 가치관에 더 이상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 어찌해야 될지 몰랐어요. 남편이 벌레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시부모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평범한 수준으로 벌레를 싫어하는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듣기로는 남편이 7살, 8살쯤이었을 때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죠. 당시 시부모님이 집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해요. 집이라고 해도 거의 반자촌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늦은 밤만 되면 천장에서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고 비가 오면 빗물도 새는 수준이었던 거죠. 헌데 집도 집인데 문제는 화장실도 따로 없어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을 썼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재래식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래식 자체가 비위생적인데 심지어 공동으로 사용했으니 그 내부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저는 이야기를 상세히 들었지만 너무 더러워서 다른 분들에게는 상상에 맡기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럼에도 어린 남편 역시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이기에 숨을 참고 볼일을 봤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고 하셨어요. 더운데 땀을 발발 흘리면서 볼일을 끝낸 남편이 일어나다가 발을 헛디뎌서 구멍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맙소사, 제가 지금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긴 한데 다행히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네 주민이 빠르게 끌어올려 큰 사고는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 일 이후에 남편의 벌레 혐오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느 날은 머릿속에 떠오른 부분을 물어봤어요. 근데 똥통에 빠지면 똥을 혐오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름이었어. 여름이 왜? 아이 그 밑에는 이 똥위로 잔들. 아이 그 구더기가 있었다고? 아, 파리 애벌레. 아이 그게 바닥에 기어다니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 하얀 쌀알 같은 벌레들이 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여기저기. 아유, 이 지금 상상하니까 발두개 솜털이 다 일어났어. 그럼 파리만 싫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나한테는 애초에 그 장소에 있던 모든 벌레가 공포의 대상이 된 거야. 그 화장실에 파리, 아이 구더기만 있었으니까 모기, 거미, 나방, 별게 다 있었다고, 어? 어쨌든 100% 이해는 가지 않지만 확실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예전에는 거기에 빠져서 질식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더구나 제가 상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아도 상상해보고 어느 정도 공감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진짜 미워도 한편으로는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가장 불만이 있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집안을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매번 하수구 청소를 하는 것, 설거지를 하고 나서 바로 음식물을 비우는 것, 방충망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신경 쓰는 건 이것 외에도 하나가 더 있었죠. 그건 바로 요리였어요. 요리. 대체 요리로 무슨 트집을 잡을 수 있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보통 달다, 짜다, 싱겁다 이런 맛을거나 뒤집어 잡는 정도가 전부겠지만 저희 남편은 요리에도 벌레 타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씻은 거 맞아? 아유,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씻은 거야. 정말로. 상추에 주름이 있잖아. 그 사이를 제대로 씻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 이 진딧물 있을 거란 말이야. 식초도 몇 방울 넣어서 담가놨다가 그 다음에 씻었어.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주름진 부분을 펼쳐서 제대로 꼼꼼하게 닦아야 한다고. 안 그러면 죽은 그 끔찍한 벌레들이 붙어있는 걸 보는 거나 다름없어. 진짜 꼼꼼하게 잘했다니까. 다시 해봐. 뭐? 이걸 다시 씻으라고? 그래. 상추랑 깻잎이랑 내 눈앞에서 다시 씻어보라고. 그렇게 못 믿으면 직접 씻으면 되겠네. 좋아, 이리 좀. 이게 대충 한다고 씻겨 내려간다고 생각하다니.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못 믿는 거야. 이 모든 그냥 대충. 왜? 이럴 거면 벌레를 삶아묻든가 볶아먹지 그래. 그 후에 남편이 상추를 씻어서 가져오긴 했습니다. 본인이 시범을 보인다면서 저를 꼭 옆에 데려다 놓고 박방문 지르는 걸 보여주곤 했어요. 솔직히 제가 가장 참지 못하는 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유별난 벌레 혐오로 인해 청소하는 것도 무척 힘들긴 했지만 그냥 마음 편하게 상추쌈 번에 먹지 못한다는 게 가장 싫었네요. 남편이 씻어온 상추는 뭔가를 싸먹을 수 없는 수준으로 너덜너덜했습니다. 껍질이 벗긴 건지 때를 민 건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거든요. 그건 대부분의 채소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를 먹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너덜너덜한 양배추, 너덜너덜한 우이, 너덜너덜한 토마토. 차라리 이렇게 먹을 거면 먹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남편 놈은 꼭 밥상에 채소를 올리라고 요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것보다 쌈을 제대로 먹고 싶어서 이혼하고 싶은 게 더 컸어요. 이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혼 후 수년 동안 제대로 쌈을 싸먹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몰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몇 번이나 물로 세척해도 진딧물이 남아있을 거라면서 질을 떠는 남편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만 이사를 다니는 거고 말입니다. 다행히도 아침에 먹진 않으니 건너뛰더라도 굳이 점심과 저녁을 집에서 해결을 하는 통에 저 혼자 몰래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상추쌈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단순한 문제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단순함이 제게는 청소나 장기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서럽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걸 먹지 못한다는 서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가 폭발하고 말았거든요. 사실 이사를 한 번 더 하게 되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미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진 건 벌레를 피해서 이삿짐에 사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웃음에 칠 정도의 문제였던 상추쌈에서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을 초대한 날이었죠. 오랜만에 아들과 딸이 집에 와서 저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불고기에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그리고 수육을 삶고 채소를 손질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 야근을 할 거라는 남편이 너무 일찍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요리를 하는 저를 쓱 보고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발견하고 제 손은 엄청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대충 씻어서 빨리 물에 담으려고 손을 놓였죠. 딸과 아들도 실망하는 눈빛을 보내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저를 도왔고요. 그런데 옷을 다 갈아입은 남편이 나오더니 마침 금방 씻어낸 상추와 깻잎을 들고 거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길쭉한 연필 같은 막대기를 들고 휴대폰으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한참을 상추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깻잎을 살펴보더니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가갔고요. 그게 뭔데? 지금 뭘 보는 건데? 이게 뭐냐고? 아이 가정용으로 나온 내시경 카메라. 이 소리를 들은 딸과 아들이 거실로 들어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뭔데? 내시경? 병원에서 하는 거? 그거랑 비슷한 건데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리 와서 당신이 좀 봐. 이제까지 당신이 씻은 상추. 아빠, 좀 오늘까지 꼭 이래하세요. 할부처럼 우리들 왔는데 좀 그만 좀 하세요. 내시경이라니. 너도 똑똑히 봐. 이거 움직이는 거 보여? 보이지? 남편은 상추 뒷부분에 주름을 쫙 펴서는 기계로 뭔가를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분명 남편이 혐오하는 진드물처럼 보였죠. 얼마나 자세하게 보이는지 식물컵 표면에 난 작은 가시, 솜털 같은 것들도 모두 보이더군요. 솔직히 그걸 보는데 머리가 빙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기 일보 직전에 꿈틀거리는 벌레를 보는 건 누구나 좋은 기억은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딸과 아들의 손을 잡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아이들이 저를 자꾸 부르는데 쿵쿵 발소리를 내면서 걷다가 도중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엄마, 이혼하라고 했지? 내가 이 말을 언제부터 했게? 몰라, 오래전부터 했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어. 난 3학년 때 말했어. 반 친구들 중에 이혼한 사람 많다고. 시집 갈 때 어쩌고 그런 말 하지 마. 아빠 초구 못 고쳐. 고치는 건 둘째치고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잖아. 왜? 엄마가 자꾸 받아주니까 더 심해지고 더 난리를 치는 거라고. 그건 누나 말이 맞아. 엄마도 보면 정말 너무 받아줘. 나중에는 현미경으로 상추를 슬라이드해서 관찰할걸. 그래도 이 긴 세월을 같이 살았는데 어쩌니. 난 혼자 사는 건 무서워.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도 없고. 제3분의 제대로 받아서 나랑 같이 살아. 그래, 누나 시집가면 나랑 살면 되잖아. 이혼해. 저는 아이들의 응원을 받고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못해, 엄마. 이대로는 못한다는 거야. 아주 제대로 대갚아줄 거야. 저는 이를 부르 갈았습니다. 복수,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집안을 더럽게 만드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막말을 하고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을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딱 하나였거든요. 입에다가 바퀴벌레를 쑤셔넣고 싶다. 그렇다고 실제로 제가 손으로 바퀴를 치고 있다가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벌레는 끔찍하고 징그럽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벌레로 만든 음식을 주는 거였죠. 그걸 먹고 심장마비가 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겁이 나긴 했는데 벌레를 그렇게까지 혐오하면서도 카메라로 들여다보는 걸 보니 딱히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검색 끝에 벌레로 만든 미럼 쿠키라는 걸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도 귀뚜라미로 만든 차도 팔고 다양한 곤충으로 만든 음식이 있더군요. 그래도 가장 무난할 것 같고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쿠더기와 닮은 미럼으로 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고 받아보니 정말 보통의 쿠키와 다르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그걸 아무 의심 없이 꼭꼭 씹어먹는 걸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10년 넘은 채증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맛있어? 되게 잘 먹네. 뭐랄까. 인위적이지 않다고 해야 하나. 내가 더 달고 자극적인 건 별로 선호하지 않잖아. 그렇지. 아주 입이 고급이시지. 왜 갑자기 빈정거려? 설마 아직도 내시경 카메라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직접 봐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난 충분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효과 있었지. 내가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효과. 뭐? 지금 당신 이혼이라고 했어? 안 미쳤어? 그래, 나 미쳤어. 그리고 그 쿠키? 이 쿠키가 뭐? 이혼 전해주는 반찬 뭐 그런 거야? 그거 괜찮다. 이혼 전해주는 반찬.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다. 그리고 그 반찬의 재료가 뭔지 알아? 뭐? 당신, 지금 맛있게 한 통 답이 온 거. 재료가 벌레야, 벌레. 마음 같아서는 바퀴벌레를 쑤셔넣고 싶었지만, 그 정도로 참은 줄 알아. 단백질도 충분하고, 영양도 만점인 벌레 쿠키. 이해야. 이제 너 미쳤어? 미친? 남편은 화를 내다 말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우고 가는 소리와 함께 먹은 걸 토해내더군요. 저는 그 길로 미리 싸뒀던 짐가방을 들고는 집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후련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겁게 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길로 아이들을 만나서 쌈밥집에서 실컷 맛있는 쌈을 먹으니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먹는 도중에 울컥하고 쏟아지는 감정들 속에서는 대체 이게 뭐라고 하는 생각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한 끼를 먹고 싶었던 것뿐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딸아이의 자취방에서 머물면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계속 보냈는데 전화만 올 뿐이지 평소에 이혼을 치던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 오기가 생겨서 거의 매일 새로운 서류를 떼서 보냈어요. 어차피 할 일도 없었기에 그간 말을 하고 싶었지만 꼭 참고 두르고 있었던 이혼 노래를 문자로 전화로 하기 시작한 거죠. 대체 언제 이혼해줄 생각이야? 왜 못하는데?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얼른 들어와. 이 정도면 내가 봐준 거야. 후회해? 그럼 내가 벌레를 왜 먹였겠어? 후회 절대 안 하는데 되게 벌레 먹는 소리 좀 하지 마. 벌레. 벌레. 야, 그러니까 이혼해줘. 나도 정당한 권리 있어. 그리고 소송으로 해도 내가 유리해. 당신도 그 정도는 알지? 이 나이에 이혼해서 부모고 살 건데, 위자료 쪽에서 살래? 당신이랑 살면서 이사비로 돈 날리는 것보다는 풍요롭게 살겠다. 그리고 나도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취직할 수 있어. 당신도 알지? 내가 안다고? 뭘. 당신이 뭘 알 줄 아는데. F키라로 취직하려고 한다 왜? 세스쿠라도 들어가려고 뭐. 이번에도 또 이혼 서류 찢으면 그때는 진짜 수순이야. 알았어? 솔직히 저는 급할 건 없었어요. 이제까지 제게 막말하고 이혼하자고 협박을 하던 남편이 한 짓을 그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연애 초반에는 무뚝뚝하긴 했어도 나쁜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들 말처럼 제가 자꾸 받아줘서인 건지 해도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어느덧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결혼하고 2년 정도는 벌레를 그냥 무서워하는 정도에 그쳤죠. 우습게도 그때를 떠올려보면 남편의 그런 모습이 싫지 않았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서워하는 게 있을 텐데 남자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남자의 개념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무서운 건 무섭다, 징그러우면 징그럽다고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욱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열애 끝에 결혼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가장 좋았던 모습이 가장 싫어진다는 말이 딱 맞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정해서 매력을 느꼈는데 결혼 후에는 아무에게나 다정해서 싫어진다거나 깔끔해서 좋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결벽증이어서 싫다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긴 하네요. 분명히 같은 부분이었는데
정반대의 감정을 가지는 건 입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걸 다르게 받아들이는 건지, 그게 아니면 마음이 식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떨어져 있는 동안 이런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혼을 생각해봤거나 혹은 이혼을 직접 하신 다른 분들은 어떨진 몰라도 저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처럼 5만 종이 다 떨어졌을 테니 딱 잘라내고 멋지게 털어버리고 싶었지만 희한하게 저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죽일 놈, 나쁜 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엾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놈의 벌레가 뭐라고 친구도 없고 자식들도 싫어하고 아만 부르긴 몰라도 직장 동료들도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고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명절에 자신의 아들임에도 제겐 본래 남편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실 정도였죠. 그도 그럴게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해도 상추를 제대로 씻지 않은 걸로 난리를 친 건 똑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 빨래가 소독이 잘 되지 않았다. 나무로든 가구를 버려라. 매번 칼 때마다 난리가 났죠. 다 늙은 어미를 구박한다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오는 걸 꺼려했고 그 덕분에 저는 시집살이라는 걸 모르긴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공의 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는 거 말이죠. 저와 시어머니가 바로 그랬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저희 둘 다 서로를 미워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게 늘 미안해하셨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노리려던 말이 있었는데 앉은 자리에 불 한 폭이 안 나겠다라는 말을 바꿔서 동는 자리에 파리도 안 올 거다라고 하셔서 우리끼리 정말 많이 웃었었습니다. 주로 똥이나 벌레로 남편을 많이 놀렸거든요. 조금 더럽긴 해도 남편을 상대로 한 거라 나름 통쾌하기도 했죠. 막상 이혼을 하려니 그때까지 선명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게 당부하면서 늘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내놓기 참 부끄러운 자식이지만 그래도 속은 착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댐댐이는 바를지도 모르지만 알지. 알아요 어머님.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래. 그 정도만이라도 네가 알아주면 난 너무 고마워. 걱정 마세요. 매번 볼 때마다 걱정이셔. 저 녀석 어릴 때 이렇게 관심을 주고 걱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집에 쌀 떨어지는 걱정이나 했지. 그래서 저 녀석이 똥통에 빠져서 저렇게 바뀌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니. 어머님도 참 그래 포툴이 안 지겨우세요? 지겹지. 그래도 내가 그 일이 아직도 가슴에 맺혀서. 알아요. 그래도 좀 신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내가 그래도 며느리 복은 있어. 고맙다 아가. 고마워. 저 녀석이 속을 썩여도 버리지 말고 데리고 살아줘. 네. 근데 만약에 엄청 저를 괴롭히면요? 그러면 똥통에 한 번 더 빠뜨리면 제정신이 들여나. 바람 피운 거 아니면 딱 한 번만 넘어가 줄래? 장난기도 많고 유머가 넘치셨던 시어머니. 자나깨나 아들 걱정만 하셨던 시어머니와의 약속에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마음을 굳게 먹긴 했습니다. 비록 이혼이라는 걸 쉽게 결정하지 못해서 반년이라는 시간을 질질 끌긴 했지만 나름 헤어짐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만큼 신중하게 한 결정이기도 했죠. 결국 소송 절차까지 밟으려고 했을 때 남편이 협의 이혼을 하겠다고 나타났어요. 의외로 아무렇지 않은 모습에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헤어지는 마당에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하더군요. 외식은 몸이 덥다면서 한 번은 못하게 하더니 떠나는 마당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미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인데 그게 무슨 대수냐 하는 마음에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쌈밥집으로 향했어요. 일종의 복수라면 복수였죠. 그런데 남편이 굽게 담겨있는 야채 바구니를 슬쩍 보기만 할 뿐 별다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에 그러면 다시 씻어달라고 하다가 이내 팔을 걷어서는 직접 씻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오히려 며칠 굶은 사람처럼 무거구거 입으로 쑤셔넣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뭐해? 아이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매번 쌈밥 노래를 부르더니 그렇지. 얼른 먹어. 아이 내가 다 먹기 전에 당신 어디 아파? 아이 다이어트 운동을 좀 했어. 진짜? 그래도 뭔가가 좀 얼끔해 보였던 남편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얼굴에는 살이 꽤 많이 빠져 있었고 심지어 옷의 상태도 가까이서 보니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남편은 아니라고 부정한 뒤에 얼룩 묻은 수매를 한쪽으로 넣더군요. 그러면서도 밥을 한 공기 더 시켜서 먹었고 쌈도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제가 벌레를 먹여서 어딘가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우연히 보게 된 채널에서 달팽이를 먹고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사람을 봤던 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이상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사람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정도로 의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대충 끝내고 이혼 서류를 작성했죠. 아무래도 이상했던 남편은 제 주권의 전부를 군말 없이 받아주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도 모두 제가 원한 방향보다 더 해줬습니다. 솔직히 그걸 보니 더더욱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접수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딸과 아들의 손을 잡아 끌고 이전에 살았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바꾸지 않았는지 디디리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그런데 저희를 반긴 건 남편이 아니라 수많은 벌레였습니다. 이에 딸이 소리를 질렀고 그때 안방에서 남편이 들이게 나왔어요. 아이 여긴 왜? 아이 여기를? 이게 뭐야? 집이 왜 이런 거야? 아이 미리 바로 대주지 그랬어? 아이 그러면 내가 쫓아올 텐데. 남편의 행동이 빨라지더니 식탁에 가득 쌓여있던 배달 음식을 주섬주섬 쓰레기 봉투에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벌레들이 정말이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나 아이들이나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는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창문을 열 뿐이었습니다.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아무 말도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이 그것들을 묵묵하게 치우고 있는 모습을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한숨을 쉬고는 발을 걷어붙였고 아들도 그들을 따라서 싱크대로 향해 갔어요. 처음에는 짜증을 섞어서 치우더니 어느덧 거기서 나오는 네이버레들의 살충제를 뿌리면서 서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있던 남편이 딸과 아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더군요. 그리고 드문드문 난 수염에 후줄근한 옷차림의 남편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었죠. 순간 남편이 쓰레기 비닐을 막 만지다가 갑자기 투툭, 투둑, 투두둑 하는 소리만 들리더군요.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이 커졌고 딸과 아들도 장난을 멈췄어요. 그렇게 정적이 있다가 남편이 벌레가 가득한 쓰레기 비닐봉투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입을 크게 벌리고 엉엉 아이처럼 울었어요. 나는 아직은 안 올 줄 알아서 그래요. 뭐라는 거야 여보.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대. 그랬대. 아마도 보고 싶어 해. 나는 애서 혼자인데. 엄마가 보고 싶대.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말 같아. 난 세상에 혼자?
저는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안에 벌이 들어간다. 남편은 입을 꾹 다물더니 쓰레기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놨어요. 그러더니 털썩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대. 그건 다 알아들었거든. 아이, 조용해. 아들, 딸, 야, 아빠가 미안해. 아이, 내가 미쳤었어, 정말. 여보, 막말하고 그래서 미안해. 아이, 나이 좀 한 번만 봐줘. 위자료 쪽에서 살라며 능력 없는 여자라고 그랬잖아. 미안해. 아이,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두 손을 모아서 제 앞에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 발을 잡았다가 바지를 붙들었다가 또다시 빌기를 반복했죠. 남편의 막말과 그 지긋지긋한 벌의 혐오를 떠올리면 도저히 용서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 왜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한 번만 넘어가달라는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과 아들과 상의를 하고 딱 3달 동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그뿐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서류를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달라졌거든요. 더 이상 권위적이지도 으스대면서 제게 막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는데 이제 와서 세울 권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전에는 그런 거에 집착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벌레에 대한 혐오 역시도 이전부터 있긴 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제 앞에서 가장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것들이 결혼 생활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했고 오히려 독이 되어서 자신을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진짜 똥물에 빠뜨릴 거라고 말하곤 합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고요. 남편은 늦긴 했지만 서서히 딸과 아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웃긴데 이혼 전에 갔던 그 쌈밥집이 꽤 마음에 들었는지 단골이 되었어요. 현재까지는 너무나 평범하게 식사를 하고 함께 웃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혼을 하려고 할 때 남편의 막말보다 쌈밥을 못 먹는 게 더 이유가 컸다면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결혼도 이혼도 사소한 이유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스스로도 사소하다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한 번쯤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녁에는 국에 쌈을 싸서 마늘에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서 입에 털어넣을 생각입니다. 다들 행복한 식사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스식 화장실에 빠져서 벌레 혐오증이 생긴 남편. 아내 덕분에 이제는 벌레 혐오증이 사라진 것 같네요. 이제는 서로 맞춰가며 더 행복하게 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사연 남녀 사연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